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요, 내용 봤을 때 용도 지역부터 볼게요. 아까 1교시에 공법 체계도 정리해 봤고요. 국토계획법 관련된 거 보면서 용어 정의 보고 광역도시계획, 그다음 절차 받고 도시관리계획 만들었죠. 그리고 절차 받고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서 서울시장이 뭐를 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뭐라 하죠?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계획 사업.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거, 정비사업. 그 다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 도시개발사업. 시작.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걸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토지의 용도라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해서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하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주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서 확인해 보는 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제 스스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거하고 지구 구역 이거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드는 거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짧지만 1시간 내에 쫙 볼 거예요. 그냥 미쳤지. 한번 해볼게. 봐봐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럼 이제 용도 지역부터 나와요. 해봐봐요.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내 이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관 농자라고 하는 4개 용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시의 외의 지역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돼요. 도시 외의 지역 그러면 관농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밀집이 예상돼. 이게 이제 뭐다? 도시 지역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런 도시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중복이 안 되는 거고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 지역 시작. 맨날 외웠는데 녹지 지역은 맨날 도시외야. 그래서 제가 주상공록 녹지도 도시인데 말이야. 제발 좀 끼워줘요. 삐져. 그렇죠? 왜게 서울은 전체가 다 도시 지역이야. 그중에 녹지가 절반인 거고 그중에 절반이 뭐 다 주거 지역인 거예요. 아주 일부만 상업과 공업 지역이야. 사실은 5% 내외. 그렇죠? 왜게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지역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거 봐봐요. 포인트가 나오면 뭔지 딱딱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용주거라고 나오면 양호한이란 말이 있고요. 일반주거라고 나오면 편리한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나왔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있지만 양호한, 편리한 물어보는 건 참 거시기해 솔직히. 포인트는 저게 아니지. 그죠? 그럼 물어봐요. 중층주택 편리한 2종 일반 공동주택 양호한 2종 전용. 근데 이거 나올 때 2종 전용에서 2종 전용이 공동주택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2종 전용에는 연세대 기숙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여기는 아파트를 질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지. 근데 2종 전용 나올 때 아파트 된다고 나오면 대부분 타소가 아닌 줄 알아. 전용주거에 무슨 아파트 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이해가셨죠? 된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 주거의 저층이 1종이거든. 1종이 4층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저층은 아파트가 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지. 1종 일반. 그러니까 2종 전용은 아파트가 되고 1종 일반이 아파트가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요걸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 준주거는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과 업무 기능 보완된 거지 공업 기능이 아니야. 준주거를 뭐 상업과 공업 기능 보완 이러면 안 돼. 이건 공업 아니야. 알고 있죠? 공업 아니다. 업무다. 공업 아니다. 얼마 전 평가사 문제. 상업지역은 중일, 유근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고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상업이야. 나머지는 단어가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이렇게. 이걸 보고 틀릴 수가 없어. 그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얘가 그 틀리긴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정상 안 사람 많아. 뭐라고요? 됐고요. 그 다음 공업지역은 뭐가 되죠? 전일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이 제일 중요한데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리고 준공업은 경공업의 기능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걸 준공업이라고 하지. 그리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서울엔 별로 없지 솔직히. 요즘엔 여수부터 포항 이런 데 많잖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포항 제철이 그 수재를 봐가지고 뭐 다 보수하는데 6개월 걸린대. 그래가지고 그거 요즘에 뭐 차 만드는 철, 뭐 집 짓는 철 이런 거 못 찍어내가지고 상당한 산업상의 어떤 위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또 못했네. 그렇죠? 참 큰일이야. 녹지지역입니다. 녹지는 전체가 4층 이하고요. 생산이란 말이 나온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농업과 관련된 거.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게 생산 녹지고. 자연 녹지는 뭐가 될까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요. 시작.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시작.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보전 녹지 있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정해졌는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안 됐다. 알고 있죠? 가장 센 거. 보전 녹지 제한 받는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워낙 복잡하니까 조례로 주상공록을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준주거는 1, 2종이 없지만 1, 2종으로. 일반 주거는 1, 2, 3종이지만 서울조례로 4종, 5종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상공록만큼은 가능해요. 관농자는 안 됩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주상공록은 뭐다?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이미 있긴 해요. 일반 주거가 4종이 있으니까 서울은. 그렇죠 여러분? 호에게 이걸 근거를 만든 거야 법조문을. 그렇죠 여러분? 호에게 오른쪽 위에. 그리고 관리지역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땅인데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의 편입 예상,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리. 이거랑 뭐라고 혼동하면 안 될까? 생산녹지와 제발 좀 그만 헷갈려. 물어봐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은 알아. 나오면 진짜 헷갈려. 그렇죠? 보였겠다. 그 다음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얘기하는 거고 또 관리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아니했으면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자를 받지. 그리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는 거고 도관농자 자체로 아예 지정이 안 됐으면 자연환경 보전적 제한을 받지.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용도지역 분류 표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느 책을 봐도 완전 짱이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특례 봅시다. 봐봐, 지정특례. 용도지역은 뭘로 정하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용도지역을 정하는데 모든 거를 다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른 법의 용도지역이 우리 법의 용도지역과 성격이 유사하다면 그렇죠? 특히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보는 게 있다. 이 17페이지 왼쪽에 이 내용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20회 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응? 20회 때 근데 뭔 줄 알아? 두 문제가 나왔어. 이 왼쪽에서만. 그때 미쳤나 봐. 그래놓고 놀래서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 13년째야. 올해 나와야 되거든 이거. 난 올해 나와야 한다고 봐. 근데 실수하면 안 돼. 쉬운 거라고 빨리 읽지 마. 쉬운 거라고 제대로 읽어야 돼. 어려운 걸 안 읽는 게 수야. 자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제대로 읽어야 안 헷갈려.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지정됐어. 도시로 봐. 포인트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야.
산업단지야. 그럼 뭐가 산업단지는 뭐다? 아,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면 도시로 봐주겠지만 농공단지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면 도시로 간주하고 전원개발촉진법과 사업법에 의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로 간주해. 전원은 전력의 원천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다 뭐야? 알아서 인구와 산업이 모여. 그러니까 도시로 간주하는 거야. 하지만 주의할 건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 위한 경우는 밤에 무서워. 제외해. 그래서 농공단지 안 들어간다.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 제외한다. 그리고 이게 돼서 만약에 다만 이게 지정돼서 도시를 간주한 거니까 만약에 해제된다면 원래대로 환원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완료로 인한 경우는 환원될 리가 없겠지. 그렇죠? 그리고 관리지역 토지는 무엇으로 이용될지 애매한 땅이었다. 이건 관리지역에서라는 말을 까먹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무슨 땅? 애매한 땅. 그런 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니까 그의 부름을 받고 농림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나는 그의 부름을 받고 농림이 된 거야. 이해 가시겠죠? 의미가 애매했었는데. 그리고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진다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겠지. 관리지역 땅은 애매한 땅이니까. 알겠죠? 이 포인트는 뭐라고요? 관리지역에서란 말이 있는지를 꼭 봐야 돼. 그게 포인트야. 그 다음 공유수면의 매립지 틈에도 꽤 중요한데 이거 계속 나와요. 바다의 공유수면이 매립됐어. 근데 이 매립지 용도지역과 이웃 용도적이 같아. 그러면 매립의 준공인가일 날 이웃 용도적으로 간주해. 이게 특례인 거야. 그리고 고신해줘야지. 하지만 이와 같이 다르다거나 이웃 용도가 다르다거나 뭐다 둘 이상 걸쳐 있다거나 이건 특례가 될 수 없어. 원래대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매립지 용도적 정해줘야 되겠죠. 특례는 뭐야? 같으면. everybody 같으면. 시작? 같으면. 요게 특례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용도 지역이 이와 같이 뭐다 지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용도 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제한은 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 이건 따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우리 시행령에 별 정해져 있어요. 뭘 지을 수 있다, 뭘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는 못 외워. 그냥 여기 정해져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반해서 건물 지면 2년, 2천 징역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고요. 여기 위반했지만 얼마?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는 못 외우니까 이거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전용 1, 2, 일반 1, 2, 3 이것만 제대로 외워도 훌륭해. 뭐라고요? 전용 1, 2, 일반 1, 2, 3 10번 나오면 9번이 이거야. 다른 거 거의 안 나와. 일반적으로. 다른 거 나오지 들어서 안 맞추는 거야. 봐봐요. 일단 1종 전용, 2종 전용이 있는데 주의할 건 2종 전용에 뭐야? 공동주택이 돼. 됐지? 어떤 분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하는데 단독이 돼요? 공동주택 중심이 됐지 공동주택만 한다고 안 했어. 이해갑니까? 단독도 돼. 그렇죠? 그리고 일종 근생은 웬만하면 다 되고. 이해가셨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종 일반. 이게 제일 잘 나와 사실은. 왜? 4층 이하거든.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잘 나와. 일종 일반 주거 4층 이하라 아파트가 안 된다는 사실 요게 정말 잘 나오지. 그래서 꼭 우리가 이해해 줄 것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주의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종 근생은 되고 그리고 유치원, 그 다음 초중고, 노유자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나오면 자꾸 왠지 안 되는 것 같아. 애들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무서워.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닌 것 같지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일반 주거 지역에. 그렇죠? 노유자도. 그러면 2, 3종 일반 주거의 차이점. 요거는 공동주택이 다 돼. 그리고 일종근생 돼. 똑같아.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돼. 거기 추가된 게 종교시설이야. 종교시설. 그렇죠? 전용 1, 2, 일반 1, 2, 3 이거나 똑바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전용 1, 2, 일반 1, 2, 3에는 뭐가 안 들어가? 이종 근린생활설은 이종 근생은 생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러고요. 전용 1, 2, 일반 1, 2, 3은 뭐가 된다?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종 근린생활설은 전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어려운 거 못 맞춰. 전용 1, 2, 일반 1, 2, 3 이거나 똑바로 외워요. 그러면 거의 8번, 9번은 걸려요. 그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거의 안 나와. 요번에 모의고사는 냈지만 거의 안 나와. 필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정나열 방식에서 준공업. 준공업은 부정나열 방식이야. 정해진 걸 못하게 하는 건데 위묘만 안 된다. 시작.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시작.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묘지 관련이 뭐 좋다고 되겠어. 준공업은 위묘만 안 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준공업에 아파트 돼야 안 돼? 된다? 오,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다면 4층 넘는 모든 게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아파트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 언급한 거니까 지금. 부정나열. 알겠습니까? 그 정도. 특례파트 나온 적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맨날 뭐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론 총정리에서 알 내용은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그림책 볼 때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 X하지 마. 그냥 놔두고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항상 나온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끔 나오는 거는 내가 수업할 때 문제 내면 그때 보는 거야. 그냥. 평소에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항상 나온다는 것만 골라서 보고 패스해. 그래야지 이게 안 질려. 아니 한 페이지 보는데 이게 1시간씩 걸리면 보겠어? 그러면 국토계획법만 30시간 걸리는 거야? 죽을 수 있다니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지겨워서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적 안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다, 몽땅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본인이 못 골라. 그렇죠? 그리고 안 넣었다고 뭐라 그래. 그렇죠? 그러지 말고 골라서 봐. 별 많은 거 위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 1시간도 볼 수 있다? 우리 1차 시험 보고 시간 있잖아. 2차 시험 보고 사이에, 그 사이에 그게 다 볼 수 있어. 그 사이에. 골라서. 건폐 용적률 발표합시다. 그러면 건폐 용적률은 이것도 아래 특례 같은 게 있지만 거의 안 나와요. 건폐 용적률은 관할구역을 세분에 달리 정할 수도 있고 건폐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은 베스트가 뭔지 알아? 이거 중간에 거. 이것도 못 외우면서 아래 거 외우고 가지. 미쳐버리겠어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이거 외우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래서 이거나 일단 외워요. 그래서 외워주는 거 건폐율 베스트 별 20개 반드시 위치 기억할 거. 시작.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댄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종 일반이 뭐다? 50. 왜? 줄어들어야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함께 준주거 70하고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70. 계획관리 요거만 40. 나머지는 다 20. 5, 5, 6, 6, 5, 7, 9, 8, 8, 7, 7, 7, 7, 트트트, 4트트, 트트, 유통상업. 80. 써져 있는데도 몰라. 알았죠? 생산관리.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않았을 때 건폐율 최대 한도. 보존 녹지니까 20.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지정 미세분 이건 기억해야 돼. 미지정 미세분 됐을 때는 다 20% 이하지.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자연환경 보존령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오른쪽. 용적률.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뭐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용적률인데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 이번에 나올 걸로 굉장히 많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요. 어쨌든 용적률 관련된 부분은요. 재밌는 건 건폐율처럼
최대한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최저한도도 있다는 거. 그렇죠. 한마디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내 조례로 정한다 이러고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건폐율과 달리 하한이 있어요. 상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한부터 먼저 외워줄까요? 상한부터 외운다면 주거지역은 50에다가 100에다가 50을 더하는 거죠.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1500, 1300, 1100, 900. 중일육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도시외지역은 계획관리만 뭐가 되죠? 100이고 다 8888이거든.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한도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공부해 보자면 최저 전용주거 일단 50이에요. 전용주거. 그쵸? 50이고 녹지지역은 전체가 50이죠. 도시 외의 지역도 전체가 50이에요. 전용주거와 녹관농자는 다 50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럼 물어봐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40에서 100% 범위 내 조례로 정한다. 그럼 또 맞는 줄 알고 40 맞지 않나요? 그럼 건폐율이고 이해하셨죠? 용적률 최저는 50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일반 주거 나오면 몇부터? 100부터 시작되는구나. 3종 일반 주거 50에서 300 X 100에서 300 이해갑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에서 공업지역은 얼마? 아하 150부터 시작이구나. 일반 공업 150에서 350 땡큐 범위 내 조례 정한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9월 모고에도 냈어. 그렇게 잘 골라봐요. 알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나머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준주거와 상업적의 부분은 뭐가 되어진다? 200부터 시작한다. 그럼 근린사업은 얼마? 200에서 900. 맞지? 요거 9월 모고 답이야. 맞죠? 그러고요. 9월 모고. 다음 주에 볼 것이? 그 다음 주에 보나? 다음 주. 이거 답이야. 4번인가? 그럴 거야. 어제 찍어서. 그래서 200에서 900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미세분 특례도 당연히 50에서 80. 보존녹지,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건의, 용업할, 미지정, 미세분. 시작. 건의, 용업할, 미지정, 미세분. 건폐율은 20, 용적은 50에서 80. 건의용팔, 건의용팔, 건의용업할, 미지정, 미세분. 건의용팔, 건의용팔, 건의용업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확인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신설된 건데 혹시나 불러주신 애가 완화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 불러줬지? 다른 법에 대한 내용도 완화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내용에서 이게 2021년 10월 8일 들어온 건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라고 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 내로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120% 이내로만 원래 것에 그렇죠? 다른 법률에서 완화된 걸 중첩해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추가된 내용이니까 혹시 모르니 써놔요. 근데 뭐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바로 나온 거 내려고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다른 법률에 대한 부분을 뭐다? 중첩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다른 법률의 완화를 중첩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건축법이나 여러 법에서 꽤 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완화 테마로 간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참 이 시장이 웃겨요.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러면은 막 사고 싶고, 해라, 안 해.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맨날 파란당 되면은 하지 마라, 살 거다 해서 올라가는 거고, 빨간당 되면은 뭐 해라, 안 해. 그렇죠? 진짜 청개구리 되니까, 가만 보면. 그렇죠? 어쨌건. 그나저나 요즘에 미국 물가 더 올라가가지고,
울트라 스텝인가 뭔가 한데 1% 올라가는데 기준금리가 0.75도 아니고 대박이다 진짜 이거. 그럼 한국은행도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유출이야 달러. 다 팔고 나가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뭐 이건 뭐 장난 아니지 뭐. 그렇죠? 요즘에 환율이 1,400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저께가 1,393원이었어. 그렇죠? 환율 겁나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수입이 무지 힘든 거지. 수출은 좋겠지만 하지만 그렇지도 않대 결국은. 왜냐하면 수입해 수출한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개론에서 배워. 봐보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용도 지구 나옵니다. 봐요. 용도 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럼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한다. 그럼 지구는 뭐가 되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것으로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번 명절 때 경복궁 무료 개방했대요. 그렇죠?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요. 야간 개장한테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야간에 가보면. 경유로 앞에서 거닐면서 막. 옆에 그 연못에 앉아있고 말이에요.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공연도 많이 한다. 시험 끝나고 가봐요. 그래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외워봐요. 시작. 취락지구. 언제 외울 거야? 언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저께 어떤 분이 복 보더니 복합 이러더라고. 뭐요? 그러니까 우루사. 그러면 안 되고 간에 좋아요. 그래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참 공부는 못하고 위트만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용도 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고 가끔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뿐 완화할 수는 없다. X. 완화할 수도 있어요. 취진복이 대표 완화거든. 이랬더니 쌤은 왜 한 입으로 두 말해요? 저번엔 또 완화는 안 된다면서요. 왜 화를 내고 그래? 뭐라고요? 조례로 법정된 거 외의 지구를 조례로 정할 때 완화가 안 된다고. 법정된 건 완화도 있지. 근데 법정된 거 말고 조례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때는 완화하는 게 안 된다고. 법에 정해진 9개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게 취진복이고. 알았죠? 법정된 게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고 조례로 정하는 지구, 서울시는 문화지구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맞아, 완화하는 지구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 중에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중에 세분 안 되는 게 뭐야? 세분 안 되는 게 복제화고. 이 네 가지는 세분이 안 돼. 복제화고 세분 안 된다. 시작. 복제화고 세분 안 된다. 용도지구 나올 때 세분의 연결이 은근 많이 물어봐. 복제학원 세분이 안 돼. 하지만 봐봐. 조례. 지자체 위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세분할 수 있는 건 경보제. 경보제. 조례로 세분되제. 시작. 그라제. 이러죠. 근데 자꾸 물어보는 게 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세분이 안 되고 조례 위임의 세분은 가능하다고. 이해 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분되는 게 뭐가 있나 봐볼까? 세분되는 거 골라볼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취락지구고 완전 베스트죠. 취락지구 문제는 완전 베스트로 용도지구 중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취락지구. 자연취락과 집단취락. 자연취락 어디? 녹관농자에서 취락을 정비한다. 자연취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한다. 집단취락. 이거 나올 때 많이 속이는 게 뭐다? 크로스로 물어보는 거. 이러면 틀리지. 그렇죠?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에 대한 부분 서로 크로스텝 X.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도 세분이 되죠. 개발진흥지구 5가지야. 주요 포인트는 죽어. 눈 떠봐. 죽어. 그러나 오늘은 별로 안 잔다 진짜. 웬일이래? 발등에 물 떠졌나 보다. 뭐라고요? 주거, 이재지사, 산업유통, 관광위양. 이게 주요 라인 3가지예요. 그중에 산업유통은 용도지구 중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기지 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섞은 거, 복합.
우루사 아니야. 개발지능지구 이거는 섞은 거 둘 이상으로 그 이외의 거 특정하는 거. 외의 기능 특정. 뭐 정보통신 분야를 특정한다. 국방 분야를 특정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특정. 됐습니다. 5가지. 그리고 보호지구도 세분이 돼요. 보호지구도. 보존지구 아니야. 보호지구야.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라 해서 역중생이라고 하지. 말해. 역중생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관련된 게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4가지. 혹시 몰라.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여기는 학교 없어. 원래 학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너무 학교는 규제하는 법률이 많아. 여기 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뺐어. 알겠습니까? 4가지. 그 다음 경관지구 현행법에 미관지구가 없어. 통폐합됐어.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이 있는데 완전 중요한 게 특화경관이 되겠지. 그러면 특화경관지구. 시작. 그럼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봐봐. 특별한 경관. 여러분이 자꾸 경관지구 나올 때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나오면 자꾸 뭐라고 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꾸 헷갈려. 이거 안 나왔어. 중개사에. 나와야 돼. 난 올해가 나온다고 봐. 특화경관 꼭 외워야 돼. 이건 단어가 예측이 안 돼. 특화라는 말 자체가. 외워야 돼. 원래 수변경관이었다가 미관지구와 통폐합되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정해? 특화경관지구를 정해. 특화경관지구. 그리고 방제지구도 세분되죠. 방제지구.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야.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 건물 인구 밀집지, 토지 이용도 낮은 해안변 일대. 여기서 재해방하는 게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지. 그리고 방제지구는 재해 저감 대책이 포함돼야 돼. 요즘에 우리가 여름만 되면 느끼지 뭐를? 자연재해의 위험함을.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재해가 보통 여름에 많이 몰려오니까 겨울에 가끔 또 폭설 와가지고 또 멈춰있고. 그렇죠. 난 지금도 기억나. 한 5년 됐나? 1월 4일 날. 개강날인데 눈이 얼마나 오든지. 반포대교 앞에서 못 오라고 차 버리고 왔어 그냥. 그렇죠. 버리고 왔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 병원에 차 무단으로 대놓고 3호선 타고 왔어 여기 그냥. 그렇죠. 다시 가지러 갔어. 주차비 6만 원 나왔어. 잠깐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안 침식 등가 있다면 지정 의무도 있다는 것이겠고. 그렇죠. 이게 방제지구. 그렇죠. 나머지는 세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이 방화지구 이런 거 세분되지 않아요. 복합용도지구 이것도 세분되진 않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한 거고. 하지만 가능성은 이것도 있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죠. 그렇죠. 그죠? 상업지역 없어요. 상업지역 왜 없어요? 가만 놔둬도 상업지역은 이용도 높아요. 굳이 정할 필요 없겠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 아니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뭐다? 주거,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건 목차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무엇을 얼마나 완화해 주겠는가, 제한을 가하겠는가죠.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은 뭐하죠? 다음을 제외하고는 뭐다? 보통 조례로 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 거고 다음이 특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2년 2천.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위반했다. 2년 2천.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위반했다. 2년 2천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뭐라고요? 자연 취락지구. 잘 나오죠. 이번에 9월 모고에도 언급됐을 거예요. 자연 취락지구는 용도 지역처럼 일정한 별도의 표가 있어요.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다, 질 수 없다가 정해진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용도 지구 중 유일하게 4층 이하 규제가 있고 건폐율 60% 이하에 대한 특례가 있는 것도 자연취락지구야. 산속인데 건폐율 60. 대단하죠. 대단해요. 건폐율 60%, 4층 이하. 와우. 시작.
요즘 들어서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봐봐요. 이렇게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연추락은 단독은 되지만 공동주택은 안 되겠죠. 산속에 무슨 공동주택이야, 죽으려고. 그렇지? 안 돼. 그리고 주의할 거, 1종, 2종 근생이 되는데 2종 근생 중에서 주, 마, 안 돼. 노래는 부를 수 있어. 열대치구 매수 청구할 때 주마연생 제외 있죠. 거기하고 즉 음주마 제외랑 혼동하시면 안 돼. 여기는 음식점 같은 거 산속에 하지 말란 얘기야. 포인트가. 알겠습니까? 음주마 제외. 창고, 방송통신, 동식물 관련 돼. 하지만 주의할 건 장례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런 건 될 리가 없겠지.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장례시설,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거 된다는 거 대부분 안 된다는 취지로 나와, 문제에서는. 되는 동네는 안 물어봐.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지, 주로. 문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장례시설, 묘지 관련 시설 나오면 정확하진 않지만 주로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한 90% 맞는 거야, 사실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집단체라고는 뭐다? 따로 법이 있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개발재능지구는 따로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면 그에 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저는 요게 좀 중요해 보이긴 하죠. 복합용도지구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일반 주거지역이면 준주거의 행위를 허용해. 하지만 장례시설 등은 안 돼. 일반 공업이면 준공업의 행위를 일부 허용할 수 있어. 뭐니까? 복합용도지구지만. 복합용도지구니까. 하지만 이번 9월 모고인데 아노, 주마, 아이데마. 아무리 일반 공업의 복합용도지구 돼도 아노, 아파트, 노유자,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건 안 됩니다. 아노, 주마, 아이데마. 시작. 아노, 주마, 아이데마. 어디? 일반 공업에 복합용도지구 들어와도 준공업의 행위를 허용하지만 안오주만 되지 않습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해 보여. 내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어. 그쵸? 9월 모고에 나왔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오면 위숙식판이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원래 안 되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위숙식판을 허용하겠다. 특히 위락 중에는 유원시설업. 그쵸?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봐요. 요렇게 정해진 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정해진 거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원래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건 다 위임하는 건데 복합용도지구는 법령 시행령에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복합용도지구도 조례로 정하는 건 맞아. 하지만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어. 좀 달라,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완화하는 게 리경고. 경고야, 리경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뭐하죠? 설치가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부지에서는 지역지구의 제한은 받지 않아. 도시계획설은 이미 계획한 거니까 지역지구 제한은 받지 않는다. 시작. 지역지구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나눠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 용도구역으로 갑시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펴보세요. 안 잔다고 칭찬했더니 그새 또 자. 목 좀 돌리고. 여러분 처음 졸릴 때 시초가 뭔지 알아요? 조금 눈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검은 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무서워지는 거죠. 한 명 자면 주변에 다 자고 앉았고 목 좀 돌리고. 제가 저번에 수업하다가 우리 애들이 포켓몬빵을 못 구해가지고 어려워한다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요즘에 포켓몬빵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안 줘도 돼요. 그렇죠? 많아요, 시계. 그렇죠? 또 관계자분이 계셨는데 또 많이 줬더라고요. 10개. 그렇죠? 뭐 살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은 그닥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도와줘서 감사드려요. 봐보시고요. 그럼 용도구역 좀 봐볼게요. 봅니다. 우리도 그래. 처음에는 와 이러더니 이제는 또 가져왔어. 거만해졌어 이것들이. 안 되겠어. 봐요. 용도구역입니다. 지역 지구만으로는 우리가 제한을 가할 수 없었어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해요.
시작.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한다. 그래서 봐요. 지역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지구를 정하고 지역, 지구 위에 구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 번째 제한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세다고 이해해도 되겠지. 그렇죠? 지역, 지구로 안 되니까 구역을 턱 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용도, 구역은 우리 법에 총 5가지가 나와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이다. 이제 하도 외워서 이제 알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는데 뭐라고요? 재수시도 입이다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뭘로 정하죠? 도시관리계획. 뭐라고요? 땅이 한다고?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끔 이런 질문 잘 나와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보안상으로 정하지. 아싸, 국장이 정하지. 근데 도시기본계획으로 환장한다니까. 광역도시계획으로 미쳐 아주 그냥 다 외워서 국장이 한다, 보안상 정한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보는 중이라니까. 이거 관리계획의 지역, 지구, 구역 이거 보는 중이야 지금.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행위제한은 따로 법이 있죠. 개특법.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고 수산자원관리법이 따로 있어. 그리고 작년 기출이 이거였지. 시가와 조정구역. 시작. 근데 올해 또 나올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한 건데 시도가 정하고 국가계획 연계시는 국장이 하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20년에 정하고 그래서 실효기간이 있지. 끝난 날 다음 날. 고시는 별도로 해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첫 번째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효력을 잃는 게 나왔지. 다음 날.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나머지 구역은 효력 잃는 조문이 없어. 따로 해제 고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 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다른 용도구역과 달리 다른 용도구역은 따로 법이 있지만 이건 우리 법에 이 법에 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어.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의 제한을 위반하면 3년 3천에 대한 형벌 조항이 있는 것도 시가화 조정구역만 있는 거야. 왜? 나머지는 우리 법에 조항이 없거든. 관리계획으로 정하지만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벌칙도 없지.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우리 법에 직접 규정돼 있는 거라 3년 3천의 형벌도 있는 거지.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럼 봐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위반은 2년 2천. 그 다음 용도구역 중 시가화 조정구역 위반은 3년 3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의 도시계획 사업은 언제 할 수 있어? 불가피에 요청이 있었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불가피 요청 인정 시에 한정 시에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인 개발행위 허가도 별표 24에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 별표 24에 뭐다?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다. 그게 뭔데? 농림업용, 공익공공시설,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이다. 그래서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며 항목으로 도시계획 사업의 외의 개발 행위는 전혀 허가할 수 없다. X. 별표 24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 근데 올해는 나올 것 같지 않아. 작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며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걸 정할 수 있다. 그럴 때 행위 제한은 뭐다?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된다? 규제하게 된다. 따로 법률이 있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이번 시험 100% 물어볼 건 이거지.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시작. 입지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하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이를 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 했지? 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시도 대장의 예외적으로 국장.
지도대장의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고, 너무 재밌는 건 행위 제한이 이게 특이한 거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직접 정한다는 거야. 시작.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직접 정하고, 한 가지 주의할 건 이게 요번에 추가된 것 중에 주민이 뭐한다? 입안을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동의는 3분의 2. 고공유지 제외. 여러 가지가 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물어볼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에 지정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를 정하는데, 그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일반적으로 30일 내인데 여기는 10일 내 의견 제시예요. 협의할 때. 그죠? 급한가 봐. 30일이 아니라 10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놔. 10일 이내 의견 제시. 그리고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도심, 부도심이라든가 생활권 중심지역이라든가 철도 역사 등이라든가 3개 이상 노선교차,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과 일치한다고 했고, 공주는 정비가 시급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최소화 구역 정할 수 있고, 여기는 상업이 없죠. 상업은 가만 놔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일 텐데 요번에 추가된 게 6번이지. 요거 6번. 그럴 때 요거 도시 첨단 산업단지 까먹으면 안 돼. 요번에 9월 모고에 나왔어. 이게 답이야. 그렇죠? 도시 첨단 산업단지지 주의할 건 뭐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정할 수가 없어. 근데 물어봐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는 뭐였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까지. 농공단지는 아니었고. 지금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구분하세요. 됐죠? 그 얘기. 그리고 봐봐. 원래 대규모의 정비사업만 할 수 있다가 이제 소규모의 정비사업의 시행구역도 할 수 있게 신설됐어요.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위한 수립만 하다가 이제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도 할 수 있게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외워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간주합니다. 특별건축구역. 하지만 거꾸로 다른 법에서 이렇게 간주할 수는 없어요. 왜? 남용될 수 있어서. 그러고요. 다른 법에서 거꾸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남용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규제 최소화를 위해서 다음을 배제한다.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시작. 주주문건을 배제한다. 이것도 9월 모고에 냈어요. 하지만 뭐가 되어지죠? 공동심의 거쳐 완화하는 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 환경 보존적 행위 제한은 각종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해가지고 뭐가 된다? 완화한다는 얘기지 주주문건처럼 배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축법에 나오는 뭐다? 공개공지확보 관련된 것도 적용 배제가 되는 걸로 신설된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해졌으면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다? 뭐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런 말은 없어. 그냥 다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뭐라고 나 대표적인 게 용도 종류 규모, 건폐용 종류 높이, 기반시설 확보, 용도 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과 겹치는 부분은 그 결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돼 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의 규제가 가능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요. 수립기준 누가 정합니까? 장관이 정합니다. 어디 가나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다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쫙 얘기했지만 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 포커스 집어줬고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좀 넘어갑니다. 봐보세요. 봐봐. 지구단위 계획 한 번 더 두 팔 들고 기시기준 켜고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대학 갈 때도 안 하던 공부를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하는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지, 내가 서울대 못 가요. 이번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얘기들 좀 내용에서 봐요.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져요.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이런 동네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구획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이런 동네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맞죠? 아름답게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동네에다가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서울시 일부 동네 계획을 만들어줘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복잡 다사했던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라고 이렇게 동네를 만들게 돼요. 이러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이 동네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됐죠? 지구 단위 계획대로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에 착수가 되어지면 사업이 끝났을 때 정말 이렇게 복잡했던 동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지구 단위의 마술이죠. 근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쌤, 지구 단위 계획은 근데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닌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용도 구역은 기본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에 묶여 있는 거고, 얘는 뭐다?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인 섹터를 잡아준 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달라요. 그 근원 자체가. 이해가시겠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에 관련된 부분, 나올 만한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시작. 봐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만들어? 관할 구역의 일부. 다른 말로 하면 서울시의 일부죠. 서울시의 일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제 초보도 아니고 전부 일부 나오면 그냥 만님 뭐 안 만님 이러지 말고 어디 전부고 어디 일부인지 좀 기억 좀 합시다. 좀 뭐라고요? 어디 전부인지 어디 일부인지. 맨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만 나오면 전부라고 나오면 도드리가 나는 거야. 서울시의 전부는 될 수가 없지. 서울시의 전부면 도시관리 자체가 돼버리니까. 서울시 일부여야 맞지. 그렇지? 하지만 대상 목적구역, 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 목적구역인 그 정비구역에 대해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봐야 돼. 서울시의 전부일 수는 없다. 대상 목적구역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정비구역의 전부, 관광특구의 전부, 산업단지의 전부 가능하다고. 서울시 전부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습니까? 혼동하지 말고. 그래서 수립기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해. 그리고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적 특성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절대 주의할 건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했다. 그러면 까먹지 마요.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면 next day, 다음날 구역 상실. 또 나왔네. 효력 상실. 그리고 신설된 거 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5년 지나도록 안 했어. 이거 완전 중요하지. 별 20개. 그러면 5년 된 다음 날 뭘 잃어? 계획을 잃어.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을 때 한해서 얘기해. 시컨 제한해놓고 사업을 안 해. 사업이 지연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잃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확히 외워요. 구역에서 계획은 3년, 계획에서 사업 차수는 몇 년? 5년. 난 이 뒷부분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도의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 여기 지금 도로 부지라고 계획이 돼 있고 공원 부지로 지구단위 계획상 계획이 돼 있는데 엿다 대고 자기는 건물 지겠다는 거야. 자기 토지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는데 안 된다고. 위반해서 고집 피고 하지. 이것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용도 지역지구 위반도 지구단위 계획 위반도 얼마? 2년 2천. 그렇죠? 근데 작년 문제가 뭐였어? 하지만 가설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다가 가설은 제외야. 왜? 가설은 존치기에 3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사업할 때 좀 다 없어질 테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야. 가설은 몇 년? 제외돼. 가설은 존치기가 3년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작년 문제. 그러면 요거 나왔으니까 형벌로서 2년 2천 물어볼 가능성도 없진 않아. 그렇죠?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그럼 정하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국시도 대도시가 해? 국시도 시군이 해? 써져 있잖아. 뭐라고요? 왜 시군이야 쓴 거야 내가?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시군. 그리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도시 지역에만 정할 수 있죠? 아니라고 전해줘. 뭐라고요? 도시 지역에 외에도 가능해. 알죠? 대표적인 게 계획관리 지역에 가능하지. 계획관리가 50% 이상 등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고 회선 우려가 없을 때 30만 이상이면 온리하게 아파트 질 수 있지. 온리하게. 도시 외의 지역에 온리하게 아파트 되는 건 계획관리. 나머지 경우는 안 돼. 이해 가셨죠? 요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어? 도시 지역에 외의 지역에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는 거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그 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성격이 맞아야 돼. 이해 가시겠죠? 주의할 거 계획관리 지역이 있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맞아. 시작. 계획관리 지역이 있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맞아. 됐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도시외가 와도 맞아. 두 가지만 해요. 그렇죠?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시작.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때에는 난개발의 우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닥의 지역과 세팅이 맞아야 돼. 그럴 때 계획관리 지역은 바닥 깔려 있다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다 가능해.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면 어느 도시외가 와도 다 가능해.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계획관리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였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있지. 계획관리니까.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인데 바닥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던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광휴양이면 다 맞는 거라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뭐라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오면 다 맞는 거. 도리도리 하지 마.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 뭐 얘기들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해. 도시 외의 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대. 그러면 난개발될 것이 우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닥의 지역과 세팅이 맞아야 돼. 근데 계획관리가 됐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에도 다 가능해. 무조건.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어느 도시외에도 관계없어. 됐지? 하지만 세트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어떻게?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래. 그냥 봐도 안 맞아 이거. 이해 갑니까? 또 이런 식으로 뭐다? 무슨 영어로 본다면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래. 안 맞잖아. 그냥 봐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좀 알았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다. 이거 1번하고 2번 다 했어요.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시작.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밥상 차릴 때 기본 세트. 밥, 국, 김치. 그렇죠? 급할 땐 김치국. 그렇죠?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김치국 진짜 맛있어.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뭐하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계획, 용도 지역지구 세분 변경, 가로구획 조성 같은 거 이런 건 포함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우리 매일마다 LA 갈비 먹어? 이 뼈 떨어지는 거 진짜 맛있는데 그런 거 비싸서 매번 못 먹어. 가끔 먹어야지. 그렇죠? 반드시 포함은 아니야. 알았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이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똑바로 외워요. 국시도 시군 다음에 전부나 일부에 정할 수 있다. 여기는 전부가 되지. 목적구역의 전부니까. 그럼 물어봐. 첫 번째 용도지구. 그럼 물어볼게요. 취락지구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또 옥사하려고 그래 또? 뭐라고요?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잖아. 그러면 방제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니까. 취재진 보고 경복하지 아닙니까? 전부. 되고, 그 다음 도정택 대산관입니다. 시작. 도정택 대산관. 시작. 도정택 대산관. 종로 관광특구의 전부. 가능하죠.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시작.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키워드는 해제야.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해제가 되면 난리나. 흥분의 도가니탕. 해제야 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아니야. 해제야.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시작. 개도시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공 변경. 그렇죠. 녹지가 주상공 변경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고 거기서 뭐가 된다? 관리해줘야 돼. 요번에 성남 대장동에 뭐하죠? 거기 분당에 백현동 있잖아요. 거기 이제 두산 거기다가 뭐예요? 저기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주면서 뭐 등등등. 요즘에 또 한참 좀 이슈 아닙니까? TV에서. 그런 내용들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혜는 맞아.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다. 지구단위 계획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얘기. 그 다음 새로 뭐가 되어지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돼. 이건 더 심한 거지. 관농자가 도시가 되는 거야. 보통 일이야 이게? 아무나 못해 이거.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대표적인 게 3개 이상 노선교차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아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일치하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이런 건 좀 일치합니다. 입지 규제하고. 그리고 요거 외워야지. 지정하여야 한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봐봐. 할 수 있다의 위의 내용 중에서 다음의 경우처럼 하여야 한다가 조건이 첨부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중에 하여야 한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의 조문이 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는 거지. 뭐 첫 번째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좀 절실하게 좀 불러봐. 시작. 그래가지고는 정태기가 안 와. 대충 부르면 누가 오나? 성의껏 불러야지. 그래서 정태기예요. 도시개발구역 없어. 포인트 10년. 그 다음 정태기는 사업 끝나고 10년 지났다면 필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원래 정했던 지구단위 얘기 안 맞아가지고 시너지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바꿔야지. 필수적으로. 정태기만큼은. 이해갑니까? 그런 경우 많아. 뭐 중개사무소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스타벅스 대형 커피숍 못 들어오게 한다. 상생을 위해서. 그랬더니 시너지가 안 나고 동네가 가치가 다운되는 거야.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뭐 하죠? 다시 재지정 반드시 해가지고 뭐가 되죠?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택이는 지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문 나올 때 정비구역 지정된 후 10년 지난 적 이러면 안 돼. 사업이 끝나야 돼. 잘 읽어. 얼렁뚱 읽으면 안 돼. 나도 속아 가끔 가다가. 그렇죠?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의 경우로 30만 이상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게 30만 이상일 때. 다만 이렇게 30만 이상이어도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의 해제가 되고 나서 녹지지역 존치한다,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야 이유가 없어. 저번에 한번 했었지, 아침 문제에서. 됐고. 그 다음에 녹지를 주상공 변경이 30만 이상이야. 엄청난 거야 이거. 지정하여야 해서 굉장한 관리를 요구하는 부분인 거죠.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하여야 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회는 얘기했고, 오른쪽이 마무리.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면 그러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게 뭐냐. 기본 중에 기본.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좀 내용과 좀 달라. 성장관리 계획에 가면 반드시 포함이라는 조문이 없어. 삭제됐어. 근데 자꾸 지금도 그걸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나 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야. 지구 단위 계획일 땐 반드시 포함이 있지만 성장관리 계획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거야. 달라. 바뀐 거야. 여기랑은 달라. 됐습니다. 그리고 포함할 수 있다가 있고, 구체적 완화에서 1번은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100%까지 완화.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지 요즘에. 많이 나온 거.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설치 안 할 수 있다. 그 다음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야. 그냥 개발진흥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야. 그러면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나 완화 특례가 있어. 도시 외에는 안 돼.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도시 외가 아니라 개발진흥지구 자체를 완화한다는 말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나왔었고. 아니 안 나온 거 이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준주거. 요것도 제가 요번에 9월 모고에 냈어. 잘 좀 풀어봐. 9월 모고. 9월 모고 정말 중요해. 9월 모고 접수 안 나오잖아? 그럼 갈 곳을 잃어. 그쵸? 9월 모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다는 거 잘 정리해가지고 공법에서 한 80 나와보자고 한번. 전국 1등 좀 해봐봐. 좀. 전체 평균 막 75점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 유출 막 잡혀가고 막 유출을 내가 하긴 했지. 그럼 봐봐.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럴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제공했다. 용적률 1.4배 이내. 됐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이 얼마야? 500% 최대인 거 알고 있지? 거기에 1.4를 완화하니까 결국은 700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야. 이 말이 입법 취지에도 있어. 준주거적 700까지 가능하다고 이래서. 이해가셨죠? 고밀개발. 요즘에 고밀개발 때문에 수원 용인 쪽이 약간 좀 골머리야. 닭장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너무 붙어있는 거지. 옆집에 아내가 보이는 거야. 아저씨 트렁크 반스 입고 왔다 갔다 보이는 거지. 별로 좋지 않은 광경이지. 그쵸 여러분? 그 얘기들. 어쨌든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 공동주택 단지 여러 동이 있는데 뭐하죠? 동간거리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을 지어야 되는데 2배가 하나 되니까 이만큼을 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높이를 진다면 그만큼 가깝겠지. 그러니까 손이 닿을 것 같지. 근데 실제는 안 닿아. 하지만 닿을 것 같은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러면 200% 이내 완화. 요거 냈어 요거. 니은번. 9월 모의고사. 140 아니야. 200이야. 잘못 고르면 안 돼. 뭐라고? 200이라고. 140 아니야.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실수하면 안 돼. 알았죠? 여기. 그 다음 디귿번호는 됐어. 이런 거 됐고. 어쨌든.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시작.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연립은 안 돼. 뭐가 아니고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은 오로지 계획관리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의할 거 아무리 완화해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무리 완화해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못 넘어. 위에 내용 봐봐. 안 돼. 아무리 완화해도. 뭐라고요? 원래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는 넘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최대 완화가. 이해 가시겠죠? 요거 잘못 쓰면 또 오해를 되게 많이 해 또. 또 150 가지고 건폐율이 100을 어떻게 넘어요? 1.5배 얘기하는 거라고. 원래 적용보다 건폐율의 요건 1.5배. 이건 몇 배? 2배.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최대 완화가.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말씀드렸고요. 쉬었다가 도시계획 써 봅시다.